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요 특고합 접지 321번을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은 이것만 보면 진짜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전에 올렸던 영상 꼭 보시고요. 그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321.1 사항부터 보는데 이쪽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내용은 제가 밑에 나오니까 다시 설명드릴 거고, 요 저압전기의 감전보호는 따로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도록 해요. 그래서 그것도 일반론적인 거고, 우리 특과 케이블 접지도 금속 시스 접지해야 되죠. 그래서 그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볼 건데, 일단은 그냥 보면 진짜 이해 하나도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전 강의에서 했던 거 일단 한번 보고 오셔야 될 거예요. 꼭. 그래서 요 1번은 뭐 142.52에 보면 통합 접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결국에 요 밑에 내용이니까 그냥 한꺼번에 설명을 드릴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볼게요. 그래서 일단 2에 가 있죠. 가. 여기 보면 뭐 고압, 특고압 사용하는 내에서만 사용하는 저압 전원이 있을 때 이 말 어려운데 아까 저희 첫 강에서 봤던 요 부분 U1 이게 지금 특고 저압 전원이잖아요. 그럼 지금 요 U1이 전위가 올라가면 안 되죠. 그래서 요 TMB는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그래. TN 계통에 단독 접지하지 말고 지금 공통 통합 접지되는 쪽 있죠. 그래서 TNA나 TT로 가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요쪽이 전위 상승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요쪽에 포함되어 있으면 접지 시스템은 서로 접속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접속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TMB가 저희가 단독 여기 분리시킨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 요 U1 쪽에 IGR만큼의 전위 상승이 생겼다고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서로 접속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계속 볼게요. 이번 4번은 뭐냐면 이제 저희가 봤던 요런 거예요. 특고에서 인입 또는 인출되는 요런 저압 전원에 의해서 저압 전원을 우리가 사용하는 기기가 있을 때 시공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좀 저도 좀 헷갈리게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통 및 통합접지 일부분인 거나 또는 뭐 중성선에 접속돼야 된단 말은 이거는 이제 완벽한 우리가 등전이 본딩까지 이루어져서 이제 어떤 인체의 감전 보호가 가능한 상태일 때를 얘기해요.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이거를 이제 뭐 여기서는 KC에서는 뭐 글로벌 접지라는 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모든 부분의 등전이를 만드는 건 힘들죠. 그래서 설사 어떻게 통합접지의 주 개념으로 이쪽에 특고랑 조합이랑 접지랑 시스템이랑 연결된 시스템인 TNA든 따로 분리된 TNB든 뭐 TT든 간에 이제 완벽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 표 321.2 이제 아래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건에 맞도록 이제 설계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요. 그 결론적으로는 요 밑에 나오는 표의 접지 방식별로 이 표에 맞도록 이제 적합해야 된다는 내용이니까 그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표만 보면 진짜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첫 강의에서 정리했던 내용 같이 보면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일단 우리 TN부터 봤으니까 요 TN부터 한번 봐요. 그래서 TN이 지금 요 접촉 전압 부분이 적용되는 건 이거죠. TNA 계통. 그래서 요거는 TNA에 대한 내용이고 지금 요 스트레스 전압이 뭐라고 했죠? 이쪽 U1, U2라고 했죠? 근데 TN은 지금 요 U1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요 U1에 대한 스트레스 전압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 EPR이라는 게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 접지극 있죠? 그럼 여기에 지락전류가 흘러가지고 델타 V라는 전이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전이 상승을 의미하는 거예요. EPR.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면 돼서 하나씩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접촉 전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뭐 좀 어렵게 나왔죠? 이게 보면 뭐 EPR 해서 FUTP 이게 우리가 봤던 요거죠. IGR이라는 이쪽이 지락이 됐을 때 생기는 델타 V 전이 상승이에요. 근데 요게 FUTP 뭐 이렇게 되는데 간단히 요거는 허용 접촉 전압이라 보시면 돼요. 허용 접촉 전압.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보시면 돼요. 그 IC에서 요런 그래프를 정의해요. 요게 UTP라는 게 어떻게 딱 정해진 값이 아니라 요 지락이 발생했을 때 그 고장을 차단하는 시간에 대한 함수예요, 함수. 그게 요런 그래프인데 일반적으로 이게 0.2초에 차단되면 그때 전압이 560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보통 기준으로 삼아요. 560V에 2초, 0.2초 내 차단될 때 560V 이게 UTP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접지 저항을 어떻게 했어요? 뭐 특고 같은 경우에 뭐 1종 접지에서 뭐 10옴 이런 거 있어. 3종 100옴 요거 다 없어져서 우리가 실제 접지 저항 검토할 때 요 부분을 검토를 해야 돼요. 이게 만족이 되도록 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요 접지 저항이 낮아져야 요 델타 V가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요 우리가 원하는 요 UTP 이하로 소위 말하는 EPR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한 접지 저항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접지 저항을 제일 민감하죠. 저희가 시공할 때 나중에 안전공사에 떠서 볼 건데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근거 자료를 요구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락 전류에 대한 계산서의 값이랑 요 실제 측정한 접지 저항 값을 보고 요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한번 볼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요 조건이 만족하도록 접지 저항을 선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있어요. 예를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봐요. 그래서 이렇게 접지 쪽만 보자고요. 여기 지금 지락 전류가 흘러서 이게 접지 저항이에요. 그래서 델타 V는 IGR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560V로 해야 되죠. 0.2초 내 차단될 때. 근데 만약에 IG가 1000A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산서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거 하면 되죠. 560V는 IG의 R이잖아요. 그럼 접지 저항은 어떻게 돼야 돼요? 1000분의 560 하면 0.565옴이에요. 엄청 낮죠? 실제로 우리가 그러니까 이 10옴이라는 게 근거가 없는 값이라고 막 그 얘기했었잖아요. 지금 IEC에서는 이 접지 저항 값을 딱 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계통의 어떤 지락 전류를 계산해서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접지 저항 값을 산출해서 이 접지 저항 값 아래로 유지시키도록 시공을 해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십시오.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개념 원리를 통해 쉽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